밤이 깊어집니다. 창밖은 이미 고요하고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시간, 당신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찬장 속 유리병에 담긴 말은 생강 조각을 꺼내어 작은 주전자에 넣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은은하고도 따뜻한 생강향이 부엌 가득 퍼집니다. 그 순간 몸과 마음이 이미 절반쯤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잔에 부은 진한 황금빛 차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 모금 마시면 혀끝에서부터 목, 그리고 가슴속 깊이까지 온기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시작한 작은 습관이 당신의 밤을 바꾸어 놓습니다. 예전에는 뒤척이며 한밤중에 눈을 뜨곤 했지만 요즘은 아침 햇살이 스며들 때까지 눈을 뜨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싶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 잊고 있던 편안한 밤을 되찾은 것처럼요. 많은 분들이 불면증을 이야기할 때 먼저 생각하는 건 약이나 수면 유도제입니다. 하지만 약물은 일시적인 도움만 줄 뿐 장기적으로는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음식이나 음료는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생강차가 바로 그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우리가 흔히 생강하면 떠올리는 건 감기 예방, 소화 촉진 정도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우린 생강차는 단순한 맛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적당히 덮여서 수면을 관장하는 호르몬 분비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체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숙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생강차 한 잔이 모든 불면증을 해결하는 기적의 음료는 아닙니다. 수면에는 환경, 스트레스, 건강 상태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건 의사 생활 40년 동안 수없이 확인해온 사실입니다. 환자들에게 식습관 하나를 바꾸게 했더니 혈압이 내려가고 저녁 루틴 하나를 더하게 했더니 오랫동안 괴롭히던 통증이 줄어든 경우처럼요. 이 영상을 보는 지금 혹시 당신도 매일 아침이 더 피곤하게 느껴지진 않나요? 밤새 자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 졸음이 몰려오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험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패턴이 변하고 깊은 잠에 드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럴수록 몸이 스스로 쉬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매일 마시는 한 잔의 생강차가 어떻게 몸속 시계를 맞추고 더 편안한 밤으로 이끄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그 첫 모금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왜 예전처럼 푹 못 잘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당신도 아마 예전에는 머리만 대면 금세 잠들고 아침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벽 2시, 3시쯤 눈이 번쩍 떠져서 다시 잠들기 어렵거나 잠이 들어도 얕게만 자는 경우가 많아졌죠. 이 변화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생체 시계 서카디언 리듬과 변합니다. 시상하부에 있는 시계 유전자가 예전처럼 규칙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량도 점점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우리 뇌에 이제 자야 할 시간이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신호가 약해지면 잠드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쉽게 깹니다. 또한 노화로 인해 수면 구조 자체가 변합니다. 깊은 잠, 서파 수면의 비중이 줄고 얕은 잠, 렘 수면과 각성 상태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 예전보다 소리나 빛, 혹은 작은 불편감에도 잠이 쉽게 깹니다. 예를 들어 옆집 강아지 짖는 소리나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에 훨씬 민감해지는 거죠.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문제는 회복력입니다. 40대에는 하루쯤 잠을 설쳐도 다음날 금방 회복됐지만 60대 이후에는 한 번 잠을 못 자면 그 여파가 며칠씩 이어집니다. 낮 동안 피곤하고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면 부족이 장기화되면 혈압, 혈당 조절에도 악영향을 주고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들면 원래 잠을 못 자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에 맞는 수면 환경과 수면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늦게 카페인을 피하는 건 기본이고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조명을 조금 더 어둡게 하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체온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은 체온이 안정적으로 내려갈 때 잘 분비됩니다. 하지만 겨울철처럼 몸이 너무 차갑거나 여름철처럼 너무 더울 때는 이 과정이 방해를 받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조금만 추워도 손발이 차갑고 조금만 더워도 불쾌지수가 높아집니다. 이때 적당히 몸을 데워주는 한 잔의 생강차가 그 체온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자주 합니다. 밤에 잠드는 건 마치 배가 항구에 들어오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물살이 잔잔해야 안전하게 들어오듯 몸과 마음이 잔잔해져야 깊이 잘 수 있습니다. 생강차의 은은한 향과 따뜻함은 그 물살을 고요하게 만드는 조력자 같은 역할을 하지요. 다음 부분에서는 생강이 가진 효능이 왜 수면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던 숨은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은 한국 식탁에서 참 오래된 친구입니다. 김치 담글 때 넣고 갈비찜 양념에도 들어가며 생선 비린내를 없애는 데도 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생강을 향을 내는 조미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생강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뿌리입니다. 생강 속에는 진지롤이라는 특유의 매운맛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진저롤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만성질환과 연결돼 있습니다. 관절통, 위염, 심혈관 질환, 심지어 일부 암까지도 만성 염증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진저롤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생강에는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는 진저롤이 가열될 때 변환되어 생기는데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 재생 능력은 떨어지지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그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생강이 단순히 몸을 데우는 것 이상으로 신경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생강 추출물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생강이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수면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와 과도한 긴장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말초혈관이 확장되고 그 과정에서 뇌로 가는 혈류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결과적으로 뇌가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생강은 소화 기능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위와 장이 편안해야 밤에도 속쓰림이나 더부룩함 때문에 깨지 않게 되죠. 실제로 저는 속이 더부룩해 잠을 설치는 환자들에게 자기 전 생강차를 권한 적이 많습니다. 의외로 선생님, 속이 편해져서 밤새 한 번도 안 깼어요 라는 피드백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물론 생강의 모든 효능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연구마다 효과의 정도가 다르고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생강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음식과 약의 경계에서 함께해온 식물이라는 점입니다. 동양의 한의학에서는 온중산한, 원중산한, 속을 따뜻하게 하고 찬 기운을 몰아내는 효능으로 불렸고 서양에서는 항염과 순환 개선의 천연 치료제로 여겨졌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몸을 따뜻하게 하면 뇌까지 편안해지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떻게 숙면으로 이어지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까지 풀리는 경험, 당신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추운 날 두툼한 담요를 덮거나 온수 찜질팩을 배 위에 올려놓았을 때 스르르 눈이 감기는 그 편안한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인체 생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반응입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안정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체온 조절의 중심은 시상하부라는 뇌의 한 부위에 있습니다. 이곳은 체온 센서 역할을 하며 외부 온도 변화뿐 아니라 몸속 혈액 온도까지 감지합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몸은 떨림이나 혈관 수축을 통해 열을 만들고 반대로 체온이 높아지면 땀을 흘려식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체온 조절 기능이 점점 둔해집니다. 추위에 민감해지고 더위에도 쉽게 지칩니다.
이 때문에 몸이 차가우면 뇌는 불편 신호를 계속 보내고 이 신호는 수면에 필요한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결국 잠드는데 더 오래 걸리고 자는 동안에도 자주 깨게 됩니다. 여기서 생강차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면 식도와 위를 거치면서 내부 장기들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동시에 말초혈관이 확장돼 손발 끝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죠. 이 과정에서 뇌는 체온이 안정됐다는 신호를 받게 되고 긴장 완화와 이완 반응을 촉진합니다. 이건 마치 방 안에 있는 난방기와 같습니다. 난방이 잘 되어 있으면 몸이 움츠러들지 않고 마음도 풀립니다. 반대로 방이 춥다면 아무리 눈을 감아도 몸은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 결과 얕은 잠만 반복하게 되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체온 변화와 멜라토닌 분비의 관계입니다. 낮 동안 활동하면서 체온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점차 낮아집니다. 이 체온 하강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몸이 지나치게 차갑거나 반대로 너무 뜨겁다면 이 자연스러운 곡선이 깨집니다. 생강차는 적당히 데운 뒤 서서히 식히는 과정을 만들어 멜라토닌 분비 곡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68세 남성 환자분에게 이런 조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녁 9시쯤 TV를 끄기 전에 생강차 한 잔을 드세요. 그리고 책을 몇 장 넘기다가 불을 끄세요. 2달 후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새벽에 깨던 습관이 거의 없어졌어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요. 물론 이 효과는 단순히 차의 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생강 자체의 성분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의 미세 긴장을 풀어주는 데도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작은 루틴이 몸과 뇌를 이제 쉬어도 된다는 상태로 안내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실제로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던 한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이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72세 박 할머니는 저를 처음 찾아왔을 때 얼굴에 피곤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져요. 그 뒤로는 아무리 뒤척여도 잠이 안 와요. 이 이야기는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고민이었죠. 박 할머니는 낮에 졸음이 몰려오고 식사 준비나 장 보기도 귀찮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활동량이 줄고 밤에는 더 뒤척이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수면제는 단기간 도움은 되지만 오래 먹으면 의존성과 부작용이 걱정됩니다. 저는 우선 생활 습관부터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눈에 띈 건 저녁 루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녁 7시 이후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TV 앞에만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손발이 차가워져서 이불 속에서도 한참을 웅크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부터 자기 전에 주전자에 생강을 조금 넣고 끓여 드셔보세요.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 은은한 향이 날 정도면 됩니다. 마시고 나서 불을 끄고 조용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진료에 오신 박 할머니의 표정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시고 나면 몸이 풀려서 눈이 쉽게 감겨요. 한 번 깨긴 했지만 금방 다시 잤어요. 2주가 지나자 변화는 더 뚜렷했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낮에 졸음이 덜 오고 장 보러 가는 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죠. 이건 단순히 잠만 잘 잔 결과가 아닙니다. 숙면은 호르몬 균형, 면역 기능,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생활 에너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박 할머니처럼 금방 변화를 느끼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한두 달 정도 꾸준히 해야 몸이 반응합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잠깐 시도하고 포기하면 효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불면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꼭 복잡하거나 고가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하나, 그리고 자기 전 몇 분의 작은 준비가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생강차가 단순히 잠뿐 아니라 혈당과 혈압 관리에도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 과학적 배경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생강차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그건 그냥 몸을 덮이는 음료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생강차는 혈당과 혈압 관리에도 꽤 흥미로운 작용을 합니다. 먼저 혈당 이야기부터 해보죠. 당뇨 환자분들의 공통 고민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이런 변동이 반복되면 피로감, 집중력 저하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혈관 손상 위험이 커집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생강 속의 진저롤과 쇼가올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포도당 흡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쉽게 말해 식사 후 혈당이 너무 빨리 치솟지 않게 완만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저는 저녁 식사 후일, 이 시간 사이에 생강차를 마시게 한 환자들에게서 식후 혈당 그래프가 조금 완만해지는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수치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급격한 혈당 변화를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혈압입니다. 고혈압은 노년층에서 가장 흔한 만성질환 중 하나죠. 생강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성질이 있어 혈압을 서서히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이 차가우면 말초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는데 따뜻한 생강차는 이런 긴장을 완화합니다. 한 번은 65세 여성 환자분이 겨울철만 되면 혈압이 평소보다 10-15mmHg 높아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자기 전 생강차를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도록 권했습니다. 2달 후 겨울인데도 혈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무엇보다 아침에 머리가 덜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생강차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도움이지 당뇨나 고혈압 치료제의 대체제가 아닙니다. 이미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뒤 생활습관 보조요법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건 혈당과 혈압 모두 수면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한밤중에 자주 깨고 혈압이 높으면 심박수 변화로 인해 숙면이 방해받습니다. 반대로 숙면을 취하면 호르몬과 자율신경 균형이 맞춰져 혈당, 혈압 조절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보면 생강차 한 잔은 단순한 음료를 넘어 건강의 연결고리를 매끄럽게 만드는 작은 도구일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생강차를 마실 때 주의해야 할 부작용과 특정 상황에서 피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활용하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불편을 줄 수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롭지는 않습니다. 생강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만 마시면 몸을 데우고 혈액순환을 돕고 숙면까지 유도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위장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생강은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성질이 있어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위염 위궤양이 있는 분들에게는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진하게 우린 생강차를 마시면 위 점막이 자극을 받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식후에 연하게 우려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출혈 경향이 있는 분입니다. 생강에는 혈액을 묽게 하는 항응고 성분이 있어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거나 출혈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도치 않게 멍이 잘 들거나 코피가 잦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 양과 빈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셋째, 저혈압 환자입니다. 생강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 이미 혈압이 낮은 분에게는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나 빈속에 마시면 기립성 저혈압이 심해질 수 있으니 자기 전이나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임신 초기입니다. 임신 중 입덧 완화에 생강이 도움된다는 연구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과다 섭취 시 자궁 수축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임신 중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섭취량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다 섭취입니다. 하루 권장량을 넘기면 속쓰림, 설사, 피부 발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강 생것 기준 하루 10지 이내, 말린 생강은 3지 이내면 충분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생강차는 약이 아니라 생활 속 건강 습관입니다. 약은 정량을 지키지 않으면 독이 되지만 습관은 작은 양을 오래 지켜야 효과가 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단순히 생강을 뜨거운 물에 넣는 것이 아니라 약처럼 끓이는 생강차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분을 최대한 살리고 속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차라고 하면
그냥 얇게 썬 생강을 뜨거운 물에 넣어 마시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향긋하고 따뜻한 맛을 느낄 수 있지만 성분을 충분히 추출하고 속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약처럼 끓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재료부터 준비합니다. 말린 생강 3지 또는 생생강 10지, 물 500ml, 선택 재료, 대추, 2, 3쪽, 계피, 약간. 말린 생강은 생생강보다 자극이 적고 저장성이 좋습니다. 대추나 계피를 함께 넣으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에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끓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1. 냄비에 찬물을 붓고 생강과 선택 재료를 넣습니다. 2. 중불에서 뚜껑을 덮고 15분간 끓입니다. 중불로 끓이면 진저롤과 쇼가올이 적절히 추출되면서 쓴맛은 줄어듭니다. 3. 불을 끄고 5분간 뚜껑을 덮은 채로 두어 잔열로 성분을 더 우려냅니다. 4. 채로 걸러 컵에 따르고 마시기 좋은 온도로 식힌 뒤 섭취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진저롤이 지나치게 농축돼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15, 2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바로 마시기 힘들 정도로 뜨거운 상태에서 벌컥 마시면 식도와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온도에서 천천히 음미하세요. 제가 권하는 시간대는 저녁 8, 9시입니다. 이 시간대에 마시면 체온이 서서히 올라갔다가 자기 직전에 서서히 떨어지면서 멜라토닌 분비 곡선과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잠드는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저는 이 과정을 환자들에게 하루의 정리의식으로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생강을 자르고 물을 끓이고 향을 맡으면서 하루 동안 쌓였던 긴장을 풀어내는 거죠. 이 작은 의식이 반복되면 뇌는 이제 쉴 시간이구나 하고 자동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여기에 꿀과 레몬을 더해 만든 황금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맛과 건강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생강차만으로도 충분히 좋지만 여기에 꿀과 레몬을 더하면 맛은 물론 건강 효과가 한층 높아집니다. 저는 이 조합을 황금 트리오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때문이죠. 먼저 꿀입니다. 꿀은 단맛이 부드럽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보충해 줍니다. 또한 항균 작용과 점막 보호 효과가 있어 목이 칼칼하거나 건조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 꿀을 소량 섭취하면 뇌가 에너지가 충분하다고 인식해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만 당뇨 환자라면 꿀의 양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한 컵당 1, 2작은 술이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레몬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 항산화 작용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C 섭취는 세포 회복과 피부 건강 유지에 중요합니다. 레몬의 상큼한 산미는 생강의 매운맛을 중화해 음료를 한층 더 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조합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꿀과 레몬은 뜨거운 상태에서 넣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므로 50, 60도 정도로 식힌 뒤 넣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생강차를 끓인 뒤 컵에 따라 김이 조금 가신 다음 꿀과 레몬을 넣도록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향과 맛, 영양소를 모두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의 장점은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것뿐 아니라 음미하는 즐거움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건강을 위해 억지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저녁 시간에 어울리는 작은 호사처럼 느껴지죠. 이런 감각이 습관을 오래 유지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실제로 66세 남성 환자 한 분은 꿀 레몬 생강차를 마시면 그 향이 코로 들어오고 목을 타고 내려갈 때 마음까지 부드러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하루의 끝이 조금 더 기다려진다고요. 다음 부분에서는 이 생강차를 포함해 숙면을 돕는 저녁 루틴을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숙면 환경을 완성하는 법입니다. 좋은 수면은 한 잔의 차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치 맛있는 요리를 만들 때 한 가지 재료만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숙면에도 여러 요소가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생강차는 그중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녁 루틴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규칙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면 뇌는 그 패턴을 기억하고
그 신호에 맞춰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생강차를 마시는 행위가 바로 그 신호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저는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숙면 루틴 4단계를 권합니다. 1. 생강차 준비. 저녁 8시, 9시 사이 생강차를 끓이기 시작합니다. 향이 퍼지는 동안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2. 조명 조절. 차를 마시면서 거실 조명을 약간 어둡게 합니다. 강한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므로 노란빛 스탠드나 간접 조명이 좋습니다. 3. 몸풀기 스트레칭. 차를 다 마신 뒤 목, 어깨, 허리 위주로 5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특히 종아리와 발목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4. 디지털 기기 줄이기. 자기 30분 전부터는 스마트폰, TV를 끕니다. 대신 짧은 독서나 호흡 명상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생강차의 온기와 향이 첫 단계에서 몸을 풀어주고 이후 환경과 행동이 뇌를 수면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중요한 건 한두 번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 2, 3주는 해봐야 뇌와 몸이 새로운 패턴에 익숙해집니다. 실제로 70대 부부 환자분이 이 루틴을 함께 시작하셨는데 남편은 2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아내는 아침 두통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부부가 함께 같은 시간에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다는 점이 마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죠. 이처럼 숙면 루틴은 단순히 수면의 질만 높이는 게 아니라 관계와 정서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건강과 더불어 정서적 안정이 함께 관리돼야 진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매일 한 잔의 생강차가 만들어내는 몸의 작은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쌓이는 변화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마시는 생강차 한 잔은 당장은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개월, 3개월, 그리고 반년이 지나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첫째, 아침의 가벼움입니다. 숙면을 취하면 아침에 눈을 뜰 때 머리가 맑고 몸이 덜 무겁습니다. 65세 김 씨는 예전엔 눈을 떠도 몸이 천근만근이었는데 요즘은 이불을 덮은 채로 기지개를 켜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생강차가 직접적으로 이 변화를 만들었다기보다 차로 시작한 저녁 루틴이 수면 리듬을 회복시킨 결과입니다. 둘째, 소화의 안정입니다. 꾸준히 마신 분들 중에는 밤에 더부룩함이나 속쓰림이 줄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강의 소화 촉진 작용과 따뜻한 온도가 위장 근육의 긴장을 풀어준 덕분이죠. 저녁 식사를 소화시키고 편안한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것은 깊은 수면의 필수 조건입니다. 셋째, 손발의 따뜻함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효과를 더 느낍니다. 말초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손발이 차서 잠 못 이루는 일이 줄어듭니다.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전엔 양말 2겹에 전기장판까지 켰는데 요즘은 얇은 양말 한 켤레만 신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넷째, 정서 안정입니다. 숙면이 이루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안정되고 감정 기복이 줄어듭니다.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자기 전에 차 마시는 시간이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기간에 나타나는 극적인 개선과는 다릅니다. 대신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몸의 기본 상태를 끌어올립니다. 이건 마치 매일 조금씩 적금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잔고가 크게 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눈에 띄게 쌓이죠.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전반적인 건강 지표가 개선됩니다. 숙면으로 면역력이 높아지고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며 활동량이 늘어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 건강 영역에 파급 효과를 주는 셈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오늘까지의 내용을 마무리하며 한 잔의 차가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한 바퀴를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 단순히 매일 생강차 한 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따라오면서 당신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차를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을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요. 생강차는 은은한 향으로 긴장을 풀어주고 따뜻한 온기로 체온을 안정시키며 숙면을 돕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 과정에서 혈당과 혈압 관리에 작은 보탬이 되고 소화를 편안하게 하며 손발까지 따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의 끝에 나를 돌보는 의식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반복입니다. 매일 하는 행동이 결국 몸을 만들고 마음을 만듭니다. 오늘 한 잔, 내일 한 잔, 그렇게 쌓이는 변화는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의 자신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생강차를 준비하는 몇 분 동안 부엌에 퍼지는 향을 맡고 손바닥에 전해지는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그 순간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오롯이 당신만의 시간입니다. 몸이 이제 쉴 시간이라고 말하고 마음이 괜찮아, 오늘도 잘 해냈어라고 대답하는 시간이지요. 혹시 아직도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아있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시작해보세요. 효과는 책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는 주전자와 생강 몇 조각, 그리고 하루를 바꿀 수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선택을 하느냐, 미루느냐가 1년 후에 당신을 결정합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